안녕하세요. 아이템 모바일 라이브 운영 중인 루인시스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 이 개봉기를 업로드했던 오포의 리얼미 X2. 자, 이 리얼미 X2 리뷰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, 바로 퀄컴의 최신 미드레인지 AP인 스냅드래곤 730G를 탑재해서였는데요. 다른 분들 후기를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홍노트 8 프로에 탑재된 미디어텍 헬리오 G90T의 경쟁 상대라는 말들이 있어서,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퀄컴 스냅드래곤 AP라서 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물론 AP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샤오미 이상의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오포의 제품이라서 더더욱 스냅드래곤 730G의 성능을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마음에 선택하기도 했었는데요. 그렇다면 과연 이 리얼미 X2에 탑재된 퀄컴의 스냅드래곤 730G는 중국 기종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. 자,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. 텍스트와 사진이 좋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방문해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. 자, 오포 스마트폰의 컬러 OS. 차후에 다시 한번 이 컬러 OS에 대해서는 다루겠지만은 기본 언어에 보시다시피 한글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,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한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는 정도로 바로 사용이 가능해서 별다른 설정 없이 바로 사용을 시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. 안투투 벤치마크는 25만 점대, 그리고 긱벤치 5 또한 싱글 547점과 멀티 1753점으로 기존의 스냅드래곤 AP를 탑재했던 중국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. 스냅드래곤 740G, 바로 전 세대인 스냅드래곤 712와 비교를 해봐도 4만 점 정도의 점수 차이로 새로운 세대의 AP라는 건 분명히 알 수가 있었는데요. 특히나 CPU에서 큰 폭으로 성능이 개선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지만, 의외로 GPU에서는 스냅드래곤 712에 대비해서 큰 성능 개선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. 그리고 벤치마크로 드러나는 CPU 성능은 홍노트 8 프로의 헬리오 G90T와 비슷하지만 GPU에서는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. CPU 성능만 보자면 중국계에서는 경쟁자가 없어 보이지만 GPU에서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. GFX 벤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테스트 결과는 항목이 조금 많아서 제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. 플래그십과의 티어 구분을 위해서겠지만 작년 플래그십이었던 스냅드래곤 845의 아드레노 630에 비해서 거의 60% 정도밖에 성능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성능은 스냅드래곤 712보다는 소폭 개선이 되었다지만 경쟁 AP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미디어텍의 헬리오 G90T, 여기에 탑재된 말리 G76MC4에 비해서도 최대 40% 이상 성능이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고요. 물론 이런 벤치마크만으로 저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난다고 예단할 수는 없는 시절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구동을 해봤을 때 최대 옵션에서 홍노트 8 프로 대비해서 한 단계 낮은 원달의 울트라 정도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루팅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 이상의 성능을 뽑아낸다는 건 무리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스냅드래곤 730G는 미디어텍의 헬리오 G90T 대비해서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AP의 스펙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중국기이면서도 eMMC 5.1이 아닌 UFS 2.1 탑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. 싱글 레인이라서 플래그십 AP들보다는 속도가 떨어지지만 이 덕분에 그나마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홍노트 8 프로를 사용할 때와 거의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. 리얼미라면 오포에서도 인도 시장을 노리고 만든 서브 브랜드라지만 AP 외에도 메모리의 성능이 사용 경험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,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이겠죠. 자, 기대했던 만큼의 성능은 아닐지라도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스로틀링과 배터리 소모를 들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면에서는 게임보다 더 심한 부하를 주는 안투투 벤치마크를 연속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안투투 벤치마크로는 성능의 차이가 조금 보이지만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이 10% 이상이나 많은 홍노트 8 프로에 비해서도 배터리 소모가 적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. 아무래도 8나노미터의 미세 공정 덕분이 아닐까,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홍노트 8 프로의 헬리오 G90T에 비해서 성능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배터리에서만큼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APA 배터리 성능과 함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덕분에 동영상 재생 시간으로는 LCD를 탑재한 홍노트 8 프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,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텐데요. 최대 밝기에서는 약 17시간 정도, 그리고 밝기를 50% 정도 낮춘 상태에서도 19시간 30분 정도 재생이 가능해서 4000mAh의 배터리 용량을 생각했을 때 영상 재생 시간은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웹서핑 등에서는 홍노트 8 프로 그리고 홍노트 8과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요즘은 웹 브라우저나 사이트 자체에서 다크 모드를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.
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몰레드를 탑재한 리얼미 X2는 분명한 이득을 볼 거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한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된다 하더라도 개봉기에 소개를 드렸다시피 최대 30W의 오포 VOC 차저를 번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 속도 또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최대 6A의 출력은 4V 중반대에서 충전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. 자, 그렇지만 화면이 켜지게 되면 이 충전 전류는 4A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 스마트폰의 부하를 줄여주는 그런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번들된 VOC 충전기로는 이 방전된 상태에서 완충까지 약 1시간 18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요. 오포의 광고처럼 30분에 67%가 충전되는 그런 모습은 볼 수는 없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빠른 속도라 생각이 되고요.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번들 충전기 외에 퀄컴 퀵차지 호환 충전기나 PD 충전기들로는 10W 이상의 충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VOC의 5V 6A 충전은 PPS 프로토콜에서도 벗어난 규격이기 때문에 추가로 충전기가 필요한 분들은 가능한 오포 VOC 충전기를 따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앞선 여러 리뷰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P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된 상태에서는 메모리가 체감 속도의 차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벤치 테스트와 기본적 설정 등 잠시 핸들링을 해보면서 느끼기에는 이 리얼미 X2의 스냅드래곤 730G는 크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. 요 근래 메인으로 사용하던 스냅드래곤 711을 탑재한 Mi9 SE와도 성능 차이 전혀 느낄 수 없었고요. 잠시 게임 플레이를 해본 바로는 헬리오 770T를 탑재한 홍요트 8 프로 대비해서는 성능이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. 자, 그럼에도 스냅드래곤 AP를 탑재를 했으니까 커럼 등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오포 스마트폰이 부트로드 언락 또한 그렇게 쉬운 기기가 아니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쪽에서도 샤오미의 퀄컴 기기들 간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상태로는 다른 분들의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기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. 일단 성능에서는 크게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카메라 등 중국에서 호평받는 그런 기능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듯 하고요. 오포의 칼라 OS와 다른 분들은 성공하셨다는 이제 VLT 사용 여부 또한 타진을 계속 해봐야 할 듯 합니다.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